안녕하세요. 아들내미입니다. 요즘 날씨가 연일 따뜻해지면서 기생충들의 활동이 활발해져서인지 기생충 감염과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요즘 위생과 의학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기생충이냐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까지 정부가 나서서 기생충과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전 국민적으로 기생충 감염 문제가 심각했었는데요. 지금처럼 구충제가 보급화되지 않았었고 결정적으로 인분을 비료로 쓰는 게 보편화되어 있던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1963년 전주예수병원에 실려온 여아의 몸에 1000마리가 넘는 회충이 발견되고 아이가 사망한 사건이 대서특필되며 기생충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 여파로 1964년 국가 단위로 기생충 퇴치에 나서 비료로 인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복용이 간편한 구충제를 보급한 덕분에 시간이 지나 90년대 이후로는 눈에 띄게 기생충 감염 사례가 줄었다고 해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기생충 감염증 신고수 통계를 보면 확실히 해가 지날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한국건강관리협회에 따르면 2021년도 기생충 검사를 한 수검자 11만 4,128명 중 0.9%에서 양성률을 보였는데요. 이 수치는 검사자 100명당 1명꼴이라는 말인데, 이는 여전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생충에 감염될 수 있다는 뜻이죠. 실제로 TV 프로그램에 나온 기생충 관련 사연으로는 갑자기 한쪽 눈이 잘 안 보이고 불편함을 느껴 병원을 찾은 남성에 관한 사연이 있었는데요. 검사 결과 놀랍게도 몸 안에는 많은 수의 기생충이 존재했고 그중 일부가 척수를 타고 이동해 신경을 누르고 있었는데요. 이렇듯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기생충을 먹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별미로 불리며 인기가 많은 음식 중에 기생충 감염 위험이 높은 의외의 음식들이 있는데, 지금부터 아들내미가 어떤 음식이 있는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기생충 감염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첫 번째 음식은 민물고기입니다. 저희 아빠는 낚시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아마 주변에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이 반드시 계실 것 같습니다. 문제는 민물고기 낚시를 가서 잡은 민물고기를 그 자리에서 바로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간디스토마, 간흡충이라고 불리는 기생충은 유충 단계에서 민물고기의 비늘을 뚫고 들어가 그 안에 기생하며 다음 숙주를 기다리는데요. 여기서 잡은 민물고기를 익히지 않고 바로 먹게 되면 기생충을 같이 섭취하게 되는 거죠. 간흡충은 기생충 감염증 통계 중에서도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간흡충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간에 기생하는데요. 정확히는 간담간에 기생하면서 인체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간흡충은 간담간암의 유발 인자이고 일군 발암 물질로 분류되는데요. 담관, 쓸개 세포가 간흡충에게 계속 자극을 받고 간흡충의 배설물로 세포에 화학적 손상이 생기는데, 이 손상에 세균이 들어가면서 세균 감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침묵의 장기로 불리는 간에 특성상 일정 수준에 이르기 전까지 특별한 증상이 없고 기생충 수가 늘어나며 감염 기간이 길어지면서 점점 증상이 발생하는데요. 대표적인 증상으론 복부 통증, 발열 설사 등 소화기 장애가 발생하며 심각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깨끗한 1급수에서 잡은 민물고기는 안전하지 않을까? 적지 않은 기생충들이 수질에 민감하다고 해요. 오히려 4급수 이하보다 1급수에 사는 기생충이 더 많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잡은 민물고기를 생으로 드시는 행위는 안 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아예 먹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 꼭 먹어야 한다면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민물고기 회를 이미 드신 경우엔 구충제를 반드시 먹어야 하는데요. 구충제의 한 종류인 프라지칸텔을 처방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프라지칸텔은 전문의약품이므로 구매 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니 참고해주세요. 또 구충제로 기생충을 죽이더라도 민물회를 다시 먹어서 반복 감염이 지속되면 감염이 만성화되어 담관 주위 섬유화가 진행되는데요. 이 경우 담관경화증으로 진행되며 담관암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구충제를 먹는다는 이유로 민물회를 계속해서 섭취하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기생충 감염증의 간흡충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만큼 더욱 주의하셔야겠죠? 민물고기에 이은 두 번째 음식은 민물게와 가재입니다. 아무래도 민물에 서식하기 때문에 민물고기와 유사한 부분이 많은데요. 민물게와 가재엔 폐흡충이라는 기생충이 기생하고 있습니다. 간흡충과 비슷하게 이들은 섭취했을 때 주머니에 쌓인 채 소화기관들을 통과하는데요. 아래 형태로 12지장 부근에서 소화기관의 벽을 뚫고 복강으로 진입한 뒤 복강에서 대개 폐로 이동하고 성충이 되어 다양한 문제들을 일으키는데요. 폐에 일어난 결핵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며 실제로 결핵과 헷갈리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기침, 가래, 흉통을 동반하며 심한 경우 기흉의 원인이 되는데요. 대부분의 감염 사례들은 제2중간숙주의 게나 가재를 날로 먹거나 설리켜 먹다가 감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해요. 최근에 민물게를 이용한 민물게장을 판매하는 곳이 많은데 민물게장을 통해 폐흡충에 감염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폐흡충 역시 프리지칸텔 구충제를 이용하는 것이 정석적인데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민물고기와 마찬가지로 민물갑각류, 특히 참깨를 날로 섭취하는 행위를 피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 음식은 바로 생간입니다. 천엽과 함께 즐겨 먹는 분들이 정말 많은 음식인데요. 소해생간에는 엄청난 양의 지용성 비타민이 들어있어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눈의 피로를 덜어주며
다량의 철분을 가지고 있어 빈혈에 효과적인데요. 생간의 효능만 보고 무턱대고 먹었다간 개회충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개회충은 보통 시간이 지나면 몸속에서 사멸하지만 적은 확률로 혈관을 파고들어 눈이나 뇌로 이동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눈으로 이동하면 눈이 침침해지거나 부유물이 생기며 심하면 백내장을 겪을 수 있고, 뇌로 이동해 척수염을 유발하거나 척추신경으로 들어가면 척추마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성균관대의대 영상의학과 교수팀이 최근 실은 논문을 보면 소의 간 등을 날로 먹다가 개회충에 감염돼 갖가지 비싼 영상 검사에서 암이 의심돼 항암치료나 수술까지 이르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개회충은 심각한 증상이나 합병증은 없지만 감염이 돼도 자각할 수 없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염증이 생기면 여러 가지 검사에서 악성종양이나 암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생간을 먹은 뒤 가벼운 몸살과 복통 증상이 있다면 개회충 감염을 의심해 보셔야 하는데요. 이 경우엔 알벤다졸, 플루벤다졸 성분 구충제를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처럼 평소생으로 먹는 음식을 즐긴다면 기생충 감염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주기적으로 구충제를 복용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기생충의 산란과 활동이 활발한 요즘과 같은 봄철, 그리고 회와 같은 날 음식, 과일, 야채 등의 섭취가 많은 가을에 복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간혹 구충제가 몸에 좋다는 이유로 과하게 복용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구충제는 간과 관련이 있는 의약품이라 과다 복용을 하게 되면 간에 엄청난 무리를 주어 간 기능 장애, 혈액 이상, 두통 등 다양한 부작용이 있으니 꼭 정해진 용법과 용량대로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회잖아. 이제 기생충 무서워서 어떻게 먹어? 물론 바닷물 고기들도 마찬가지로 기생충이 흔히 있지만 다행히도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종류는 민물고기보다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바닷물 고기에 기생하는 기생충들은 해양생물이라 민물을 만나면 삼투압에 의해 터져 죽는다고 해요. 따라서 민물이 차 있는 사람의 내장에서는 오래 살지 못하겠죠? 간혹 고래회충 등 일부 오래 살아남는 기생충들도 있지만 그마저도 대부분은 손질 중에 죽거나 뱃속에서 죽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물고기에 비하면 안심하고 드셔도 되는 음식이고, 구충제를 적정량에 맞게 주기적으로 복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오늘은 별미로 챙겨 먹는 음식 중에 기생충 위험이 큰 음식 3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래도 내 몸 어딘가에 기생충이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 상상만으로도 소름이 끼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몸에 피해를 끼치는 기생충들은 인체의 중요 장기에 기생하기 때문에 더욱 치명적입니다. 몸에 좋다거나 별미라고 해서 함부로 먹었다간 오히려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으니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꼭 기억하시는 게 좋겠죠? 또 주변에 이런 음식들을 즐겨 먹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셔서 기생충의 위험성을 알려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시면 더욱 빠르게 제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건강은 아들내미한테 맡겨주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양한 건강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